안녕하세요. 명화를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두레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 역사를 뒤틀은 전염병 세 번째 시간으로 신대륙을 무너뜨린 천연두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 입장에서 기술되어 왔죠.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는 유럽과 백인 및 남성 중심으로 쓰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도 천년경 북유럽 노르만들에 의해서 발견됐었지만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이미 원주민들에 의해서 문명이 발달해 있었지만 신대륙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콜럼버스는 1492년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세 차례나 더 탐험했지만 54세에 죽을 때까지도 서인도로 알았고 피렌체 출신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세 차례 탐험 후에 신대륙임을 밝히자 1507년 독일의 지리학자 발트 제밀러가 그에 져서 세계지 입문서에서 아메리고의 이름을 기념하여 아메리카라고 부르기를 제창하여 승인되게 됩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받았다고 할까요?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및 서인도 항로의 발견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에는 커다란 축복이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는 대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발을 딛자 무명의 무기인 전염병이 마치 지옥문이 열리듯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류를 위협하는 이와 같은 전염병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농경으로 얻은 식량이나 배설물 및 쓰레기가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었다면 목축으로 가축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아간 것이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구대륙 사람들은 오랜 기간 목축을 해오는 동안 가축에서 전염되는 천연두, 독감, 홍역 등에 이미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이런 병원체에 면역력이 전혀 없어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면역력이 그리 없었을까요? 이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주설과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의 가장 유력한 가설엔 약 3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에 북시베리아인과 악마문 동굴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인들이 베링 육교에서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2만 4천 년 전쯤 한 그룹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해서 오늘날의 아메리카의 원주민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다시 시베리아로 되돌아가 고대 시베리아인이 되었지만 1만 년 전 새로운 동아시아인들이 이들을 밀어내고 현재의 시베리아인들의 조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베링 육교란 마지막 빙하기에 해수면이 낮아져서 1600km 폭으로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여러 번 생겼던 육지로 동식물과 인간들의 이동이 가능했던 것을 1937년 스웨덴의 식물학자 에릭 훌텐이 최초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빙하기 베링 육교에는 매우 추워서 대륙의 병원체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도 걸러진 뒤에 13,000년 전 해빙기의 기온 상승으로 베링 해협의 수위가 상승하자 유라시아 대륙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서 재배 작물이나 가축의 차이는 물론 문명도 큰 차별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유럽인들이 침입할 때까지는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킨 것 같은 전염병을 거의 겪지 않아서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의 탐험 이후 신대륙과 구대륙 사이에는 많은 사람과 생물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엘프레드 크로비스가 콜럼버스가 바꾼 세계라는 그의 책에서 콜럼버스의 교환이라고 최초로 명명합니다.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가져간 작물 가운데는 감자, 옥수수는 부황작물로 18세기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되어 유럽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옵니다. 반면 라마와 알카파에 가축이 없던 신대륙은 대륙의 소, 말, 돼지, 양 등의 커다란 포유동물들의 유입은 풍족한 육식이나 교통수단으로서는 유익했지만 새로운 가축에서 오는 병원체에는 전혀
면역력이 없어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 소로부터 전해진 천연두는 인류 최초의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죠. BC 12세기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에서 확인될 정도로 대륙에서는 오래된 질병이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어 고열과 함께 전신에 발진이 나타나서 2주 정도를 버티면 흉터를 남기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2주를 버티기 힘들었고 낫더라도 흉한 곰부 자국을 남겨서 30%의 치사율로 역대 전염병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고 생존자의 70%도 곰부나 실명하여 전염병의 제왕이라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누적 사망자 3억 명의 흑사병이나 3억 5천만 명의 스페인 독감, 오늘날의 코로나19처럼 단기간에 마구 죽이고 잦아드는 형태가 아니라 19세기 영국 의사인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 접종법을 발견하기 전까지 1000년이 넘도록 대유행을 반복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인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럼 전염력이 전혀 없던 신대륙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콜럼버스가 맨 먼저 상륙했던 일대에 거주하던 타이노족은 50여 년 만에 멸족을 당합니다. 유럽인이 즐기는 바베큐의 기원이 되는 바라비큐라고 하는 요리법을 알려준 최대 500여 부족의 800만 명 정도의 타이노족의 문명은 1555년에는 모두 사망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1529년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가 580명의 군대로 30만의 아즈텍 제국, 즉 현대 멕시코를 함락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2,500만 명이었던 아즈텍이 100년 만에 107만 명만 남게 된 것도 스페인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168명의 군대로 잉카 제국의 800만의 군대를 무찌르고 황제 아타왈파를 인질로 방 하나가 가득 찰 만큼 황금을 뜯어내고 황제를 화형에 처해 잉카를 멸망시킨 것도 인구 880만 명이 100년 만에 67만으로 줄어든 것도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피사로 원정대의 기병대장이었던 에르난도 소토가 1539년 병사 650명과 플로리다에 내려서 4년 동안 북미 대륙을 헤집고 다녀서 무수한 인명을 죽게 한 것도 모두 칼과 대포, 말 덕분이기도 하지만 천연두 바이러스의 피해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여 년 만에 북미에서는 500만 명이 6만 명으로 카리브해에서도 38명이 125명으로 줄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원주민에게 면역력이 생길 즈음 홍역과 인플루엔자가 다시 밀려옵니다. 무서운 죽음 앞에서 침입자들, 즉 스페인들은 끄떡이 없는데 자기들의 신은 자기들을 돌봐주지 않으니 원주민의 낙담과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통계가 부정확하지만 당시 세계 인구 6억의 10%인 6천만 명 정도를 신대륙 연구로 보고 그중 90% 이상인 5,600만 명이 1세기도 안 되어서 천연두로 사라져 300만 명만 남았고 아즈테크와 잉카 문명도 순식간에 붕괴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을 포함하여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비극이었지만 콜럼버스의 고향인 이탈리아, 콜럼버스의 후원국 스페인, 그리고 콜럼버스 이름을 딴 콜롬비아 등 중남미 나라들은 콜럼버스가 지금의 바하마에 상륙했던 1492년 10월 12일을 콜럼버스 데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도 1971년부터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쇼핑몰계에서도 이를 기념하여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콜럼버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학살을 촉발한 침략자이고 신대륙 발견도 잘못된 표현이라는 반발과 원주민 저항의 날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커져 그동안 왔습니다. 드디어 2020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콜럼버스 데이를 앞두고 원주민의 날을 선포하고 쇼핑몰계에서도 원주민의 날 세일이라고 부르자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은 스페인 독감과 백신에 대해서 정리하려 합니다.
두레박이었습니다.